안녕하십니까.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와 괴담 정치의 해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시킨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더불어민주당 탓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국책사업의 중단 원인을 민주당으로 돌림으로써 야당 책임론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양평 고속도로 사업 중단과 관련해 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원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책사업이 정치적인 선동이나 가짜 뉴스로 중단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생긴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도 민주당이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로 최대 피해는 양평 군민이 본다며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단 책임은 오로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이 모든 의혹들이 충분히 해명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 등을 핑계로 영부인을 악마화하는 프레임을 가동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속도로 사업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 것이고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가짜 뉴스 소재거리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앞서서 민주당 등 야당권은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를 주려고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토부가 2년 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을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지난 5월 갑자기 강상면으로 변경했는데 변경된 종점인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이 가짜 뉴스로 의혹을 부풀리는데 혈안이 돼 있어서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소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중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의 조치는 총선을 앞두고 국책사업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장기화되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 일각에서는 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덮고 주도권을 여당이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 장관이 내린 결단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본다. 안 그랬으면 민주당은 총선 끝날 때까지 이 의혹을 끌고 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원 장관의 선언 이후 양평 지역과 민주당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양평군 의원들은 백지화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원 장관의 사과와 백지화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여당도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급작스럽게 노경을 변경했다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대안노선은 2년 전부터 민주당 지역 인사들이 현재 대안노선 선상에 있는 강하 IC 설치를 주장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강덕구 의원 등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올해 들어
국토부가 김 여사 선산 땅값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노선을 갑작스럽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2년 전부터 기존 노선이 아닌 대안 노선의 필요성을 요구해온 것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건 다 빼놓고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만 봐도 저것도 정당이고 저런 사람도 정치인인가? 고위직 관리가 어떻게 또 저럴 수가 있을까 싶던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보, 국방, 외교, 대북관계, 경제, 언론, 법원, 검찰, 교육, 사회문화 등 큰 카테고리로만 봐도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무질서, 퇴보, 개판이었으니 나라가 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집권기간 동안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게 있었습니까? 고쳐놓고 바로잡아 놓은 게 있었습니까? 국민이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습니까? 지금 정부가 하려는 일은 무조건 반대, 무조건 비협조, 가짜뉴스, 유언비어, 괴담들을 이용한 정부 공격과 불신 조장, 정부 흔들기가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서의 광우병 괴담을 비롯해서 성주, 사드기지 전자파 문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소 문제에 이르기까지 불순 세력이 괴담을 만들어 퍼뜨리기만 하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되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악랄함에 사람들이 학을 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빚어지고 있는 정치 행태를 보면 지금부터 54년 전인 1969년 10월 10일 박정희 그때 당시 대통령이 호소했던 대국민 담화의 핵심을 되새겨 보게 됩니다. 즉, 내가 해온 모든 일에 대해 야당은 반대만 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야당으로부터 매국노라는 욕을 들었으며 월남의 국군을 파병한다고 젊은이의 피를 판다고 악담했습니다. 없는 나라에서 남의 돈이라도 빌려다 경제건설을 서둘러 보겠다는 내 노력을 차관망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향토 예비군을 창설한다고 국토방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모함했습니다. 국토의 대동맥을 뚫는 고속도로 건설을 그들은 국토의 해체라고 하는 등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비방, 중상, 모략, 악담 등을 퍼부어 결사 반대만 해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때 야당의 반대에 못 이겨 이를 중단했다거나 포기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설 땅이 어디겠습니까? 내가 만일 야당의 반대에 굴복해서 물에 물 탄 듯 소신없는 일만 해왔더라면 그들이 나를 독재자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당이 나를 아무리 독재자라고 비난하더라도 나는 이 소신과 태도를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오늘날 우리 야당과 같은 반대를 위한 반대, 그 고질병이 고쳐지지 않는 한 야당으로부터 오히려 독재자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진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좌파 운동권 친북 세력들이 정치판을 뒤흔들고 가짜뉴스와 괴담을 조작 유포시키고 정치를 공작화해가는 것을 보며 54년 전인 196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비정한 각오로 직접 국민에게 호소했던 대국민 담화가 떠올라서 요약해봤습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오늘날 우리 야당과 같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고질병이 고쳐지지 않는 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없다. 야당으로부터 오히려 독재자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진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말씀은 진리에 가까운 명언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